네, 9월 5일입니다. 오늘 최지은, 최장군의 정치 본색이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훈훈한 금요일의 남자들, 박지훈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남의 남자들. 네, 성남 남자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의 남자 김지호, 네. 성남의 남자 박지훈. 예. 예,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은 어떻습니까? 날씨 괜찮나요? 성남 날씨는? 성남은 오늘도 살기 좋습니다. 이게 뭐 지역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참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성남 성남이라는 좋죠. 도시가. 예. 그래서 좀 성남 시장에 네. 있던 분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그렇다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성남 시장 좀 잘 뽑아주시면 좋겠다. 이 예. 말씀도 좀 드리겠어요. 성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성남에 전설이 있죠. 어떤 건데요? 딱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됐고 음.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들은 감옥 갔죠? 다 감옥을 갔어요. 극단적이네요. 뭔가 뭐 아니면 도네요. 그렇죠. 주목받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예. 사람들의 입김에 많이 오르내리니까. 100만이 되면 요새 특례시가 되잖아요. 예. 특례시는 아니죠 아직까지. 네. 100만 안 91만 되는데 됩니다. 그 근접한 도시 중에 가장 아주 크고 핫한. 활기차고 핫한 예. 도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성남의 남자 김지호. 네. 예,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 모셨는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성나는 소식, 썩나는 소식이 좀 많이 있어요. 아유, 아침부터. 그래요. 예, 예. 성을 화가 나요. 좀 화가 나. 예, 성을 좀 내야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걸로 먼저 갈게요. 오광수, 김호수 계속 변호인단 이거 변호 맡았냐 안 맡았냐 뭐 통일교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냐 돈을 얼마를 받았냐 이런 거 세간에 계속 오르내렸었는데 어제 오광수는 본인이 사임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김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란이 되니까 사임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업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사나 특히 응급 의료를 하는 분들은 환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법에 따라서. 들어왔을 때는 뭐 이게 살인자든 뭐든지 수술을 하든지 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안 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김호수도 김호수지만 오광수 얘기를 좀 해보면 예. 문제가 많다고 다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택이고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선택된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했는데 자신의 어떤 각오 때문에 차명 이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낙마된 거예요. 사람이라면 네. 이런 사건은 안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맡긴 이유는 또 그거잖아요. 통일교에서 한학자라는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 발부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광수다. 그 이유는 3, 4일, 4일인가 5일인가 민정수석했기 때문에. 5일 민정수석 했는데 닷새 만에 내려왔죠. 그래서 글을 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얼마나 돈이 탐이 났길래 그리고 자기가 민정수석 한다고 손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부랑 같이 가겠다. 검찰 개혁하겠다. 이 통일교 막 이런 데 생기면 어떻게 보면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며칠 만에 돌아서 가지고 100억 준다. 돈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돈 준다고 그걸 넙죽 그걸 합니까? 사람입니까 이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썸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한 500억 줄게. 그 질문을 지금 한 5번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500억. 500억 줄게. 꿀꺽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민정수석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 일을 하기로 했고 그때 뜻이 확고하다면 예. 그럼 처음부터 아예 변호사를 하든가 공직은 뭐하러 갑니까? 저는 그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안 합니다. 예, 안 한다. 500억이어도 안 한다. 500억이면 참 제가 한 1000년 벌어도 벌을떡 말똥할 건데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나 봅니다. 오광수, 김호수를 보면서 느꼈어요. 전관으로 구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한테 씌워진 혐의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서 쪼여오니까 뭔가 전관을 앞세워야겠다라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호수와 이 오광수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가 김호수 전 검찰총장 예. 그리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검찰 내 인맥 예. 그리고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특검과 특검부 그리고 검사들에게 일정 정도 전관 예우로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요
전직 검찰총장, 전직 민정수석, 네. 정말 고위공직자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지금 이 사항이 뭐 이렇게 떳떳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자문을 해주고 의견서를 써주고 변호사 수임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 금액의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런 걸 감수하지 않겠죠. 네. 결국 이 문제는 뭐냐. 전관예우, 법조 카르텔, 무전유죄, 예.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네. 이런 전관 변호사 엄청나게 금품 살포해서 법적으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임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전관예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검찰이 수사 들어가요. 그리고 상대편 그 수사 대상자인 재벌 변호사 그 수사 들어간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관 수십억 다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몇십 년간 보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변호사들, 검사들, 법조인들 돈벌이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회적 비용이 검사가 수사하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네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도 전관예우에 동원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제가 참 국민들 보기에 송구스럽고 볼 낯이 없고요. 네. 참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뭐 대법관이나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을 하시고 나오면서 더 이상 변호사 업무하지 않겠다, 영영이 하지 않겠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돈이 탐나면 처음부터 변호사 하세요. 재그차예요. 많이 벌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공직에 간 건 돈벌이 하려고 간 걸로처럼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면추로 뭐 글을 씁니까? 변론을 합니까? 전화 한 통해요, 이렇게. 내가 광수인데 특검니 맡기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조 원, 수십조가 돈이 엄청 많은 통일교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을 기용한 거고요. 딱 하나의 목적은 구속 막기 위해서요. 한학자 구속이 아마 가깝다고 생각한 것 예. 같아요. 재판은 주구장창 길게 할 수 있어요. 재판 아닌 구속영장 막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들, 지금 말한 것처럼 문재인 때 검찰총장, 이재명 초창기 때 민정수석, 그 사람들을 지금 선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 전관예우 포함해서 법조 전반에 뻗쳐 있는 카르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범죄에서는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고, 이 권력 범죄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 구체적인 정황이 아니나 다를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관을 써서 뭔가 특검 쪽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온 거 아니야? 좀 더 유리하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이미 한 그런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학자 총재 변호인 중 한 명, 이제 이모 변호사라고 네. 나오는데 특검, 민중기 특검을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이 정식 변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친분 내세워서 이거 수사 정보 좀 빼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거 거예요. 저도 사실 최근에 예. 최이병 특검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정관을 받고 이렇게 정보 빼내가지고 최이병 특검 누구 살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뭐 친분도 있고 뭐 수사에 전혀 관계없이 살짝 그냥 네. 약간 응원해드리는 차원에서. 근데 아마 이 이모 변호사가 예. 그런 식으로 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예. 통일교에 뭔가를 해서 물어보는 거에 가서 수사는 어떻게 좀 특히 뭐 들들면서 한학자 그러니까
한학자는 어렵다고 듣고 이제 보고서를 또 쓴 거예요. 한학자 네. 어려워한다 등등. 예. 이건 사실은 수사 내부 정보 같은 거를 유출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정식 변호 활동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라고 하고 선임계를 내든지 네. 하고 가면 안 만나든가 접근을 차단하겠죠. 그것을 위장을 해서 간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변호사 윤리적 측면도 좀 저는 반한다고 봅니다. 뭐 의뢰인을 위해서 예.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어떤 그걸 속이고 갔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통일교에 선임된 변호사들의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예컨대 좀 시위를 좀 해서 예. 어떻게 하라.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막으려고. 그게 내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 것들이 또 다른 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예, 뭐 여러 가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그렇죠. 그거 하라고.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사회반에서 가입했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평가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하고 법무법인에서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일단은 그래요. 변호 활동하고 이 범죄하고는 사실은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변호 활동으로 이제 보는 건 맞는데 변호 활동이 더 나아가서 예컨대 다른 법 위반으로 교사적인 행동이 된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조언해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켰다고 하면 뭐 정당법이라든지 네. 이제 그것까지는 하기는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 거니까 변호사들이 뭐 그걸 갖고 완벽하게 범죄적으로 책임질 리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계속 하는 말이죠. 뭐냐면 윤리적 측면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막는 게 맞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특히 이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라면 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윤리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은 궁금하긴 합니다. 보도는 뭐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유를 받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좀 더 뭐 뾰족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해서는 안 돼.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도 사실은 검사도 그렇고 공익의 대변자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하다가 범죄를 발견하면 예. 그 범죄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고소하거나 뭐 신고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예. 뭐 왜냐하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그걸 협조해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방조한다거나 교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오광수도 그렇고 김호수 전 총장도 그렇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간 며칠간 오광수 첫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5일 동안 했는지 며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또 자문 주고 할 거 다 하고 치고 빠지는 거 아닐까요? 돈 받을 거 받고 뭐 조언 주고. 그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되고 이렇게 큰 방향이 일어날지 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예상 못했을까요? 김호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예. 정식 수임을 받은 게 아니라 자문만 했죠. 자문 형식으로 의견서를 냈는데 내부 폭로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알려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껴서 그만둔 게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법적 카르텔, 검찰 개혁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최고위층을 지낸 사람도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그런 분별력이 없다. 돈에 눈이 먼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내 예. 명예 따위는 그냥 돈만 많이 주면은 그냥 눈 감은 건데 네.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에 대한 비판, 비난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전관예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실은 검사들 취업 심사만 강화해도 이런 게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세요? 굉장히 행정가다운 지금 말을 어떻게 막을 뭐 것이냐. 엄청 노력을 하죠. 예. 지금도 뭐 그 근무지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몇 년간 근무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은 사실 있고요. 그것을 했을 때는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을 안 가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도는 막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뭐냐 하면 그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을 이용하면 나는 잘못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욕망. 그 첫 번째. 두 번째.
검사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또 어렵게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벌고 나가서 한몫 잡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라는 예. 그 관행들이 반복됐던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하고 전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거. 또 법원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희대 법원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기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각도 기각이고 네. 나경원 사건이 지금 6년 걸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사건은 7년인가? 예. 아이고 저는 까먹었어요. 아, 얘 아직까지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사법 제도가 다 무력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나경원 사건이 엄청 어렵구나. 복잡하네. 빠루를 들었나 안 들었나? 빠루가 무겁나 안 무겁나? 복잡해서 이렇게 끌었나?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고 뭔가 위세를 아니면 뭔가 위력을 가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라고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법개혁에 저는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좀 엄정하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네. 미안해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군 같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 무렵에 이제 그런 갈등들은 유혹들은 있죠. 예. 군판사하고 법무관하고 나왔을 때 이제 저 사람 잘 될 것이다 유혹이 있는데 저는 뭐 다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좀 거짓말 같고 과하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사람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법조인들이. 그래야지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 같아요. 오강수 씨, 예. 김호수 씨, 그럼 멀리 볼 거 없잖아요. 문영배 재판장 보십시오. 네.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박보영 대법관님이 있어요. 그분은 성함을 박보영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대법관을 마치시고 향판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시골 법관을 순천인가 어디 지역에 가셔가지고 6년을 더 하시고 나오십니다. 돈 안 벌려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네, 안 네. 하세요. 그런 법관들 또 법조인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귀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더 누가 돈 싫어합니까? 근데 돈을 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법관이나 검사를 하면 안 되고 고위 법관이나 고위 판사 뭐 고위 검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좋으면 돈 좋아 이러면 변호사가 돈 벌어요. 마음껏 벌어요 가서 방송도 하고 방송에가 막 난리치고 그걸 벌지 말랍니까? 공직에 갔다가 그 짓거리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속 아우, 시원하네요. 제가 오늘 좀 오바라네요. 아니요, 속 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썩 낼 땐 썩 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뉴스도 화가 많이 나는 뉴스입니다. 지난 7월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건희 인척집,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집에서 여러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뭐 그때 목걸이, 뭐 시계 상자와 뭐 많이 나왔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호환 화백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특정을 했어요. 이 작품, 이 그림. 김상민 전 검사가 1억을 넘게 주고 사서 김건희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점으로부터. 예. 네, 점. 예, 점. 예. 무속으로부터. 네. 이걸 이렇게 해서 특검팀이 사실을 밝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매간 매직의 하나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김상민. 진짜 네. 저도 참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매관 매직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탐관오리 매간 매직. 참네 이게 고부금수 조병갑. 이게 뭐 이렇게. 사실은 최근에는 못 들어본 얘기라. 맞아요. MZ는 몰라요. 매간 매직, 탐관오리. 아 이거 참. 야 우리 구한말에 매간 매직으로 제국이 망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야 현대 사회에 이런 그러니까.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오빠의 장모집. 장모집. 야 이게 진짜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김상민 검사가 현직 검사 시절에 자신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인 양 지역 창원에 가서 맞아요. 현직인 시절에 문자까지 막 맞아요. 뿌리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사항을 박주민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야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검사들이 너도 나도 팔고 다니는구나 이런 잔챙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팔고 다니네. 그리고 그냥 아유 별
모자른 검사 다 있네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당시에 굉장히 세게 징계한다고 했고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은근슬쩍 맞습니다. 총선이 떨어지고 지나고 나서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명태균 녹취록에 이 김상민 검사가 알고 봤더니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직접 챙기는. 야, 근데 왜 챙기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오고 가요. 그럼요. 근데 자, 이 사람들 직업을 한번 보세요. 검사, 현직 검사,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 예.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목걸이, 브로치, 그림, 뭐 금거북이, 뭐 귀걸이. 금거북이 예. 이런 백. 거를 아니 주고받는데 하나도 양심에 꺼리 끼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요 물건만 주고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 사람들은요 검사에 재직하는 그 시절에도 수도 없이 이런 뇌물들을 주고받았고 이번이 걸린 게 처음이다. 이번이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도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처음에서 이게 걸렸다고요? 처음 했는데 이렇게 막 억 단위 목걸이 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목걸이 걸고 다니고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야 저는요 그만큼 우리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대담하고 뼛속까지 썩었다. 저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증거 맞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네, 할게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상민 검사가 그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인 사기범이랑도 연루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코인 사기범과 관련한 논란은 무엇이냐면 지난해 이제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을 때 존버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모 씨. 박모 씨한테서 차량 이용 대금 4천만 원을 예. 대납받았어요. 그게 의혹이 있고 이때 존버킴이 코인 사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데 그러다가 밀항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김정 검사가 이제 사직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그래서 이 대납받은 의혹도 있어서 네. 진짜 이게 한 건이 아닐 수가 있고 이런 코인 사기범이랑 연루됐을 거라고 검사가 누가 그렇죠. 생각을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그런 좀 착각인지 자기 믿음인지 몰라도 좀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털겠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도 많아요. 계좌로 뇌물을 받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계좌로요? 예전에 뭐 그때는 왜냐하면 나를 계좌 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 현금 다들 불편하게 현금으로 받잖아요 몰래 네네. 뇌물 받으려면 몰래 숨어서 받아야 되는데 예. 아 줘 입금해봐 이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마도 자신을 조사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인 사기범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김조 우리 대변인 말씀 다 거의 맞다고 보고 더 충격적인 그런 거 사실은 김상민이가 왜 저 사람이 천직인데 저를 설치고 나간다고 저 난리를 치나 싶 그때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상민이 뭐 조국 수사도 하고 뭐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으로부터의 그 가격만큼 받은 것 같아요. 아, 딱 그 가격 1억 2천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만큼 파우치 그 뭐지 그 내가 또 까먹었네 무슨 반만 반클리프 라펠. 그거 받으면 비서실장 비서 정도 검사가 되는 거고 예. 정말 전형적인 매간매직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긴가 딴 데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별의별 거 다 나올 것이다. 벌써 나온 게 이제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한 합의 그림이 김상민이 사서 줬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만 했겠습니까? 자리가 몇 개입니까? 그거?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보면 김상민이가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이 뭐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해줬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후한 그림 점이에요. 점찍 네. 점을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네. 점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점으로부터의 네. 그걸 네. 갖고 온 거잖아요. 아주 좋아할 만한 그림을 사서 줬고 그걸 공천을 봐달라 그랬는데 공천이 또 물 먹으니까 국정원에 다시 보내준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1억 2천짜리다. 딱 1억 2천짜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한말에 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후기 때 그 동학 나온 게 고부군수 네. 조병갑, 네. 매간매직 이런 분들 민비 뭐 이런 옛날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좀 보긴 봤어요.
추천할 수가 있죠. 김지효라는 사람이 참 잘하는데 어디 좀 직책을 써달라. 근데 그 써달라면서 돈 주고 하진 않아요. 그쵸. 그만한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판단하는 거고. 검증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또 그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예.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예. 이거는 뭐 제가 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필요 없어요. 그만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돈 얼마짜리? 돈이 얼마짜리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만 했겠습니까? 네. 검사 재직 시절 때 중앙지검장, 대검총장, 검찰총장 또 이 김상민이 이 사람도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코인 사기범 존버킴이랑 예. 브릿지가 되어서 김상민 전 검사가 그 예를 들어 자금을 세탁하는 돈이라든지 네. 여러 돈들이 많이 시중에 돌았잖아요. 김건희 주변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그런 돈들을 코인 쪽으로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상상의 영역입니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뭐. 네. 근데 실제로도 지금이 그게 가장 공략하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뭐 예컨대 마약 거래라든지 네. 많이 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들로 많이 디지털 자산으로 많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도 없고요. 그리고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찾아내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할 때 이걸로 다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제가 그걸 폄하하려는 게 예. 아닙니다. 뭐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어떤 자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아. 저는 배제 정도가 아니고 좀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충분하다 하는데 그걸 입증해낸다는 건 되게 쉽지가 않다. 그 부분이 제일 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더 그림도 사실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어. 그게 압수수색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고 그걸 그림이 이 뭔데 이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준 거거든요. 근데 걸린 거잖아요. 아니 근데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 그 그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했을 때 나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면 구입하지 않았지만 김상민이 구입했기 때문에 난 점이라고 받았다. 좋다고 점이라고 점이- 갖다 준 아니, 건데. 근데 이제 좀 이런 말은 그러지만 네. 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도 나는 그림을 모른다. 김건희 씨도 나도 모르는 그림이다. 네. 아니 그럼 김상민이 산 그림은 그림에 발이 달려서 그러면 사돈댁에 간 겁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아휴, 참 예. 제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한심스럽고요. 네. 좀 그런 게 압수수색이 되면 본인이 그래도 한때 퍼스트 레이디 하고 그랬으면 이실직고 해야죠. 끝까지 출처가 나올 때까지 함구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모량심. 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예. 아니 진짜로 화가 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죗값은 이제 달게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매간 매직의 개수 밝혀내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다 밝혀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사익을 완전 몰수해야 되잖아요. 네. 범죄로 인한 그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몰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나 가상화폐나 이런 걸로 아니면 해외 어디에다 묻어놨거나 해서 못 찾고 그거를 갖고 누군가는 또 호가호위 할까봐 그 부분이 제일 짜증이 뭐 지금 말씀한 추징이 가능해요. 네. 몰수 추징이 네. 만약 범죄로 득한 물건이면 재물이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디지털 이 법들이 예. 아주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디지털 이 자산을 재물로 봐야 될지 뭐 이익으로 재산적 이익으로 봐야 될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거 알면서 아마 만약에 했다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어쩌면 공백 상태예요. 네. 공백상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걸로 뇌물도 흘러주면 못 잡아냅니다.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 혹시 주실 거 비트코인 말고 알 수 없는 그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그런 뭐, 것들로 준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예. 해외에 만약에 빼돌린 거는 더 못 찾아내죠. 어떻게 찾아냅니까? 뭐 조세 회피처 이런 데 있죠. 저는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예 찾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그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그 디지털 자산 잘 모르지만 예. 제가 아는 이제 그 지식 법률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법이 항상 늦잖아요. 그렇죠. 법이 또 갔을 때는 더 빨리 가 있을 예. 거예요. 저 디지털 쪽은. 그래서
범인들은 또 악인들은 이것을 항상 이용한다. 나쁜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너무 짜증이 나는 소식입니다. 네. 예. 근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요. 경호처가 그때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자동소총 200정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시점이 떠올려 보시면 1월 13일에 엄청 이제 막 팽팽했었잖아요. 윤석열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제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막 총 매면서 그 앞을 막 이 배회하면서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들어갔는데 지난 3월에 직위원이 구속 날짜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네. 윤석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석방 닷새 뒤에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하는데요. 문건 제목이 경호 작전용 자동소총 교체 사업 계획이라는 문건이고요. 오래된 총을 쉽게 얘기하면 새 걸로 바꿔서 화력 증강, 진술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때만 해도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시기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좀 치달았던 시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갑자기 자동소총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느냐. 이 부분 뭔가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 의심이 되죠. 100% 의심이 예.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아마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김성훈이가 이제 이걸 결재를 했다고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이랑. 예, 올려가지고 예. 더 추적을 해야 돼요. 사실 멈췄던 거거든. 경호처 조사가 김성훈이 아직 밖에 있죠. 구속됐나? 이거 밖에 있죠, 이거. 예, 이 모르겠네요. 인간 예. 밖에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거 보면 아, 이런 구속됐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구속 네. 못 이광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간들 잡아서 조금 더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변명을 하겠죠. 예. 다 뭐 이상한 죄송해요. 네. 헛소리를 할 건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두 가지 정도죠. 다음에 체포 들어왔을 때 맞거나 예. 아니면 내란이나 이런 것들 소요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봅니다. 왜 그 전에 총기가 약하니까 자동 소총은 두루룩 나가버려요. 이게 1분에 1000발이 나가는 예. 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무작정 갈기진 않겠지만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경호처가 윤석열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미 구속이 될 때도 경호처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무력 시위를 해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정당으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탄핵 심판에서 복귀할 거라고 믿었고, 만약에 복귀했을 경우 사실 국민들이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수가 국민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화기로 무장해서 성남 국민들을 제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무 끔찍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고, 이런 일련의 행태가 법치를 정말 망가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여기까지 악화된다. 그래서 철저히 여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만약인데, 만약에 김성훈 처장이라든지 이광우 본부장이,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직권남용죄 뭐 별것 네, 아니에요. 너무 뭐 양승태 약하잖아요. 7년째 뭐 네.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범죄에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네. 코걸이고 뭐 진짜로 힘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직권남용죄라는 범죄를 없애버리고 하나하나 새롭게 범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적 측면도 측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왜 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누가 지시했다 이런 거거든요. 뭐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이 했다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내란 예비 음모 뭐 거기에 그런 거 그렇게 그 엮으려면 진술 같은 거 찾아내야 그러니까.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쉬운 건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이
자기 직권에 아주 오버해가지고 막 남용해가지고 뭔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래서 사후 직권 남용죄로 값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갔다가 법원 가가지고는 또 무죄 많이 나잖아요. 뭔 직권 있나 없나 남용 안 됐다 이러면서 무죄가 되니까 이게 뭐냐 싶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거는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만약에 교체가 그 소요가 이제 그 시간에 맞아떨어졌으면 이걸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컨대 장기 계획이 돼가지고 이때 뭐 한다. 근데 하필이면 윤석열이 나왔을 때 그럼요. 했다고 하면 우발적이거나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건 제2의 내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처벌이지만 국민의힘 정당이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걸로 써야 돼. 야, 이 정도인데 너는 편드냐 너희들은? 이거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철이 들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제 나경원 의원이 그랬던가요? 지금 내란을 그 민주당에서는 그 9월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왜 그럼 아무런 뭣도 안 하고 계속 예,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헛소리 아닙니까? 헛소리. 예. 민주당이 선동했대요. 그리고 민주당이 알면서 왜 안 막았냐 그러고 맞아요. 민주당이 선동했다는 식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여기는 유튜브 방송인데 일반 우리 김주호 우리 대변인께서 출연하고 계시는 이제 지상파 방송에 보면 예. 아직까지 내란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국민의힘에 편들고 있는. 아침에도 제가 잠깐 뭘 봤는데 뭐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것도 과연 우리가 이걸 계속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들을 공중파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라는 예, 이유로. 이유로. 아니면 아예 그 사람들 더 마이크를 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됐으면 이거는 내란이고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무슨 프레임화 시켜서 무슨 네. 뭐 분쟁인 것처럼 자꾸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도 좀 퇴출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예.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침탈하려는 맞습니다.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민주주의 침탈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 결탁한 집단에게 똑같은 비율로 마이크를 주는 건 아니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박준 변호사한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관계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상파에는. 지상파에는 제가 뭐 지금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YTN에 복귀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야, 살짝. 아, 이거 YTN. YTN에 제가 진행을 하던 게 예. 아니고 이제 그 패널로 또 예. 살짝. 저는 뭐 그런 거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예.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패널로 예. 이렇게 아주 거기서부터 또 짧게. 시작할 수 있는 아유 거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뭐 그냥 그 정상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얘기를 할 거고 그 많은 사람들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좀 뺏어버리고 싶어서 예, 그 뺏어야 됩니다. 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저 정확한 워딩은 이거네.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 운운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국회로 들어왔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주장했다. 어따 대고 내란 프레임이냐,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런 삐 소리를 했는데 나경원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12.3 계엄의 밤날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잠옷 차림, 슬리퍼 신고 예.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켰습니다. 하물며 막대한 예. 세비를 받고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계엄군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계엄을 막는 의결이 무서웠는지 80여 명이 국회를 버리고 당사로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린 사람들이 요새 뭐가 그렇게 또 용기가 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 놓고 요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기가 살았어요. 예. 오히려 옛날엔 기가 죽어 있더니 참 제가 목불인견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네. 국가 반란에 대해서 저 따위 얘기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은요. 국민 될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추나 대전에 대해서 예측하셨을 때 나경원이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나경원도 막 할 말 다 하고 막 그러던데. 아, 끝까지 안 보신 거지. 네.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일단은 뭔가 나갔다가 또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 김기표 법사위 위원님이 아니 간사가 간사하고 싶으면 일단 자리에 자리를, 앉아서 예. 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쏙 하고 밖으로. 나경원 의원이요. 체력이 좀 약하세요.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세게 주장을 하면은 움찔움찔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사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10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 받아치고 본인이 그게 안 돼. 안 되는데 뭐 솔직히 국민의힘 전임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재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재판에 대해서 개인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하 맞아. 청탁을 했고 예, 한동훈 전 모두가 대표랑- 보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4번 확인을 해줬던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랬다고요? 네. 제가 그랬다고요? 네. 제가 그랬다고요? 네. 확인을 해준 거잖아.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법부로 관장하는 예. 법사위 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며 사보임을 할 것이며 네. 거기다 간사까지 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당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신 좀 차리세요. 맞아요. 이제 사실은 간사라는 게 이제 여기 또 우리 동네에서 간사 네네. 이러면 총무하고 돈 거두고 예. 뭐 이런 거 많고 다닌 것처럼 예. 보이는데 법사위나 상임위의 간사는 다릅니다. 그 지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위원장의 부재 시에 부위원장 역할을 해서 회의를 끌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국회법을 다들 얘기를 안 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그 간사든지 그 위원장이든지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호선. 예. 호선은 뭐냐면 그 있는 위원들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나경원 저 사람이 저렇게 설쳐되면 안 뽑히는 거예요. 관행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을 뿐이지 법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뭐 조선 막 소리 지르고 할 게 아니고 정무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고 싶다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그냥 가서 뭐 또 이번에 또 5선씩이나 듣고 또 예. 긁혀가지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발광하고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법대로 갈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웃고 지나가고 우리 내가 조선 욕했으니까 우리 오선 욕하시네 쌤쌤이네 지나가고 그래서 간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난리를 치잖아요. 끝까지 안 뽑아주면 그만이에요. 두 번째 법사위에 지금 여당 쪽이 다수예요. 맞습니다. 소리 질러요. 그럼 시끄럽기만 해요. 예. 다 통과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요. 예. 아무런 그냥 시끄럽고 니들이란다. 그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고 다 통과가 됩니다. 모든 법들이. 근데 본인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런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 그냥 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보면 뭐 이긴 적이 있나요? 이긴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경원 의원이 뭐 누구한테 관철하거나 예. 누구하고 뭐 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얘기하다 나가요. 다 나가시고 서울시장을 하고 싶은가 봐요. 네. 뭔데 그건 또 그 후보 경선에서 보고 오세훈 시장을 또 이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하여튼 그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안철수를 따라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경원도 순수해 보이지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안 먹힐 것 같다. 이제 윤석열이 접견실에서요. 1박 2일 동안 변호사들이랑 만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열이 받고 있습니다. 3월 7일 이날은 직위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뭐 윤석열이 나오면서 막 어퍼컷 날리면서 네. 막 또 나오면서 뭐 인사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석방을 눈앞에 두고 변호인들이랑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접견이 20시간 넘게.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접견요? 이런 1박 2일을. 여가 뭐 캠핑장입니까? 1박 2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이건 네. 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일 주말도 안 돼요. 특별 접견 아니고는. 그러니까 통상의 접견이면 09시 30분, 뭐 구치소만 조금 차이 있는데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예. 그게 다예요. 그 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녁 때까지도 했고 더 나아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거는 구치소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못 막은 거는 막 그렇겠죠. 돌아가니까 저 사람 혹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거. 또 우리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와가지고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 등등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구치소의 소장이거나 책임자라면 들어가라 깜빵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어라. 결정 나면 그때 튀어나와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뭔가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법한 행위를 동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허위 문서를 작성했어요. 11시 55분까지 다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기는 캠핑장이 아니에요. 감옥 간 거잖아요. 어쨌든 감방에 가서 자야 돼요. 네. 나가가지고 난 오늘 좀 힘드니까 밖에서 좀 텐트 치고 잘난다가 안 됩니다. 여기는 네. 놀이터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요. 그것을 서울구치소장이나 누가 허용을 한 겁니다. 책임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옆에 있었다는 그 변호사들이 동조했건 했다면 이 변호사들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석방될 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 뭐 그런 거겠죠 아마도. 네. 알기도 알겠지만 그렇던데도 저한테 제가 소장이라며 네. 구치소장이나 책임져 들어가세요. 시간 끝났잖아 들어가라고. 네 방에 자라고. 예. 나중에 풀려날 때 기어 나오시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일반인 다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캠핑 갑니까? 예. 여가 모텔입니까? 하루 더 자고 가고. 예. 뭐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 그때 조사했을 때도 윤석열이 강제 구인하려고 했던 1월 20일 그리고 1월 23일 이 사흘 동안에도 변호인 접견이 늦은 밤까지 그렇죠. 이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김건희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하루에 같고요. 3번씩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통상적인 상황으로 아닙니다. 비춰보면 이건 정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구치소 접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산으로 이제 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렇게 있으니까 구치소에 신청하면 전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찾아 있어요. 30개 정도 자석이 예. 있으면 그 30개에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사람이 30명, 30명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변호사도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날 하면 안 되고요.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 4일 전에 해야 겨우 그 시간을 맞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입도 선명해 놓은 거잖아요. 다 자리를 확보해 놓은 거지. 확보한 거잖아요. 예. 특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과연 일반 접견실에서 했을까? 지금 윤석열이는 간혹 특별 접견실에서 지 소파에 딱 이래가 앉아가지고 전화기 줘봐. 거기 소파 이랬을-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 접견실에는. 아마도 특별 접견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특혜를 줬다면. 아니 전화기 갖고 들어간 것도 밝혀졌죠. 얼마 그게 전에. 그 저기 강의구. 강의구가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저희 변호사들도 접견실 들어가면서 전화기 다 남겨 놓고 가거든요. 갖고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전화기뿐만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술이나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상상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협조했던 강의구나 변호사도 문제되고요. 방조했던 서울구치소 입장도 지금 저는 확인해야 되고 지금 또 아예 눈에 띄는 거는 위조했던 거거든요. 예. 11시 55분에 문서 끝났으면 위조. 네. 쥐가 마음대로 적은 거잖아요. 허위 공무 작성죄가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내란인 거예요 사실. 예. 그 국헌 문란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내란인 거예요. 예. 내란인 거고 아니 박정훈 대령이나 우리 그 내란 사태 일어났을 때 계엄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자기 목숨 걸고 갔던 또 그걸 막으려고 했던 이 하급 병사들, 예. 지휘관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막았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으면 돼. 들어가요. 들어가.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예. 근데 지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저는 안 막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따라 이제 박지훈 변호사 너무 상남자 같고 너무 시원시원하다고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김지호 있습니다. 대변인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김지호 대변인이 이제 공직을 맡고 당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그 당직이 없을 때는 정말 소리를 지르시고 이래서 제가 이제 저분하고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우리 대변인하고 너무 얌전해 요새. 팍팍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항상 진행할 때 보면 더하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당직에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행 안 하고 여기 와서 뭐 했던 것이 가장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지호 우리 대변인께서 예. 안 하시는 만큼 곱하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브로맨스.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오버해서 예. 사실 아니, 오버해서 뭐 사안 자체가 너무 열받는 사람. 열받기도 하고 김지호 대변인은 하시면 좀 예. 무리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신해서 목소리 높인다고 말씀. 무리가 됩니까? 좀 화낼 때 화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예. 앞에서 다 해가지고 아니 윤석열의 이런 어떤 특별 접견, 이 특혜성 접견, 김건희 포함도 그러니까 해서. 이제 예. 이게 뭐 구치소장 그럼 이 구치소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었을 때니까. 구속 예. 취소 판결에 대해서 네. 항고를 안 할 거라는 그 의사결정을 윤석열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밤을 새서 대책회의를 했을 그러니까, 거 아니야. 하필 누군가는 그날. 전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사실은 윤석열 그 부분은 지금 법의 처분을 받고 있고 아마 다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그 언더 검찰, 예. 그 검사들 네. 누구 하나 지금 소환돼서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하다못해 남부지검에서 그 건진 예. 법사 관봉권 띠지. 띠지 예. 그거 증거인멸한 수사관 압수수색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죽은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검사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증언을 조작했는데 지금 수사 방향은 김건희 윤석열의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고 이것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정권 내내 우병우를 비롯한 수많은 그 검사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해서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도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못하고 인적 청산을 못하고 있어서 예. 저는 솔직히 그게 더 답답합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 예. 검사하고 부역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네. 왜 계속 박정훈 그리고 그 계엄 당시에 그 중간급 지휘관들, 병사들 다 피했습니다.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저항했는데 안 하면 그만 구치소장 안 하면 돼요. 예. 자꾸 이상한 일 시키면 안 할란다. 검사도 마찬가지. 아예 안 할란다. 그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돈도 예. 더 벌고. 근데 자기의 출세 욕구 때문에 부역을 한 겁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네. 불법이잖아요. 1박 2일 있으면 그렇죠. 안 되는데 예. 1박 2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본인이 강호동이라고 생각했나? 1박 2일. 1박 2일! 그렇게 한 건데 PD라고 생각했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하고 만약 뒤에서 뭐라 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출세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찾아내야 됩니다. 저질렀으면 그만큼 대가.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중에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주제는 없었지만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쵸. 조국혁신당의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고, 근데 조국 지금 직함이 뭔가요? 조국 원장이죠. 예. 그렇죠. 조국 원장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이 얘기를 좀 많이 최근에 예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원래 저 정확한 얘기는 제가 잘 몰랐지만 작년에 원래 최초의 왜 처리를 계속 안 네. 하느냐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탈당까지 이제 한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 처리가 좀 미흡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또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이름이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예. 조국 당으로 보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거라고 하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탈당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뭐 입장을 지금 내긴 했는데
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 예. 아닌가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조국당만 국한에서 보면 이제 그런데요. 이 불길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한테도 이게 번졌단 그쵸. 말이에요. 2차 가해성 발언 아니냐라면서 이제 조국혁신당 그 관련 강연을 나가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 그 최강욱 이제 교육 연수원장인데 뭐 본인 이제 그 변명의 글이 있긴 해요. 근데 전 문제가 직책을 이제 맡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직책을 맡은 것도 그렇고 계속 이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도 뭐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 사실 그걸로 봤을 때는 이게 다르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들리는 사람들이나 그 녹음된 내용으로 녹음이 뭐 됐다고 하니까 봤을 때는 2차 가해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지금 녹취록이 많이 또 돌고 돌고 있고요. 있고요. TV조선에서도 또 이 네.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인이고 이번에 사면도 받았고 큰 정치도 앞으로 해야 될 거고 또 지금도 교육연수원장이 되게 중요한 전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처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제가 사실은 뭐 이걸 뭐 잘못했다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교육원수원장 자리에 그 뭐랄까요? 그 맡으신 이력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최근에 정봉주 네. 전 의원도 그거 맡으셨죠 한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박고영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다 그거 구술수 다 그러니까 양말하셨어요. 이 자리에 뭔가 막았겠네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최강욱 원장님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발언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윤리감찰단에 맞습니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미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 윤리감찰단의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발빠르게 잘 지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번 사항을 잘 극복하고 성찰해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국 혁신당 대표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겪고 있는 성비위 의혹 그리고 2차 가해 의혹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권력 관계거든요. 예. 요새 성폭력을 할 때 누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멀쩡히 있는 여자분을 갑자기 덮쳐서 성폭력을 합니까? 그 관계성이 작용을 직장 한다. 내에서 네. 성폭력을 할 때는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루밍도 하고요. 가스라이팅도 하고요. 갑질도 하고요. 네. 괴롭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성을 판단을 못하게 판단력을 잃게 해서 예. 본인의 욕망을 채우는 게 그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룰이에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직에 이 사항을 신고하면 가해를 한 피의자가 가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는요 성폭력범으로 규정이 되면 조직에서 사회적 생명이 끊어집니다. 예.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센 2차 가해와 괴롭힘이고 이러한 성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은요 보통은 피해자들보다 굉장히 사회적 그리고 조직 내에서 우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더 큰 괴롭힘,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하기 네, 때문에 한다. 그 피해자가 표면적인 그런 성추행 행위 말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압박감을 갖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모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폭로된 그 다음날 바로 그 광역단체장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우리도 대권주자이자 광역단체장 제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그냥 방치하면요. 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고 동지기 때문에 그냥 당원들이 2차 가해를 해버려요. 피의자들한테. 그걸 끊어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어. 근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그 그러지 끊어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초기에 진압을 못했고 지금 이제 어제 조국 혁신당이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변인이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 매우 실망스럽고요. 맞습니다. 그 입장 내용문은 제가 지난 3년간 싸웠던 그 검찰에서 내는 입장문하고 별 차이점은 못 느꼈어. 본질은 없고 면피성. 소명. 내용 읽어보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초기에 만약에 그 피해 당사자들, 가해자들을 쳐냈다면 두세 명의 징계로 끝났을 일을 그 가해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 가담한 거 가지고 더 지금 예. 논란이 커진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사과도 하고 조국 대표가 어제 사과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사항이 많이 커졌고 책임질 사람도 많아졌다. 어떻게 대처할지 뭐 우리 당도 아니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켜봐야죠. 예. 잘해요, 잘 좀. 그러니까. 그럼 어떤 정도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두 분이 봤을 때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런 지금 걸 그 한다. 문제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예. 이름 밝히고 그 사람들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강미정한테 하고 그 피해자한테 예. 사과를 해야죠. 그 또 다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뭐 어떤 의견 어떻게 처리 아니, 이 그러니까 사안을 다뤄야 된다.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이 있고 네. 이 피해자들이 그리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또 가해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커진 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네, 지금 엄청나게 커진 상황인데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조국 혁신당이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에 정말 난다 긴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들도 있죠. 많이 정말 그 서슬퍼런 검찰과 싸워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감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러면 이 정당 내에도 역학관계가 있는 겁니다. 권력관계가. 왜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할까?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 그 당직자들한테 박은정? 아니 왜 그 당직자들한테 그 검찰 사회 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듯이 왜 말을 못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저희 참모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우리보다 힘없고 빼겁고 줄없는 말 못하는 그런 인민 대중을 위해서 정치하라. 지금 조국 혁신당이 겪고 있는 아픔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나? 조국 혁신당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나? 유력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하나? 아니면 힘없고 백없는 그런 어린 당직자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나? 그 기준하에 대처하면 돼요. 그러면 다 발본색원 됩니다. 제가 이제 옳소. 갑자기 막판에. 아니, 제가 조국 혁신당은 옳소.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신 분들도 많고 예.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적으로는 저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도 얼굴 드러내고 공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시간을 끌고 나가잖아요. 국민들은요, 냉정합니다. 정말 냉정해요. 그 선택은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친하시잖아요. 누구랑? 신장식 의원이랑도 친하고 뭐 박은정 의원이랑도 친하고. 몰라요. 농담이고요. 얘기 좀 저는 해주세요. 김지호 대변인 말씀이 다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이 성난 남자들, 성남의 남자들과 함께 방송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야식, 술안주, 뭐 식사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족발! 스픽스에서 특별한 족발과 편육 준비했습니다. 제주 흑돼지로 만든 족발 편육 세트고요. 콜라겐 단백질 풍부해서 아주 몸에 좋습니다. 뼈 없는 순살로 준비를 해서요. 드시기 편합니다. 쫀득쫀득하고요. 편육,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살 족발 4팩 그리고 족발 편육 4팩 이렇게 총 8팩을 드리는데요. 가격은 단돈 35,9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이 가격에 준비했으니까 저로에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어! 포장 뜯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민어회, 민어 여러 가지 부위를 골고루 담아서 전부 맛볼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맛에 찰진 식감의 등살, 오독오독한 식감에 더욱 고소한 뱃살, 귀한 특수 부위 불에 쫀득쫀득한 민어 껍질까지 준비했어요. 공동 구매가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4,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팩에 400g 들어있는데요. 두세 분 드시기 딱 좋습니다. 공동 구매 행사 기간 동안 한정으로 판매하는 가격이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자, 두 분 건강하게 일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